근데 저희는 항상 시의성에 맞게 주가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도 좀 기대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종목이 바로 레벨업주. 아, 레벨업주예요? 네, 오, 맞습니다. 깜짝이야.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답정너입니다. 오, 답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수급이 정말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네.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는 그 해가 내년부터 이제 정말 본격화가 될 텐데 테슬라의 FSD에 대한 대장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에서도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는 그 기조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CU 칩들도요 5나노에서 7나노로 이제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파운드리 쪽에서도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뷰잉 카메라보다는 센싱 카메라 이쪽에서 당연히 감지를 쪽 하는 이런 쪽에서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이제 남은 거는 바로 카메라 모듈 쪽이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쪽이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수급 순환이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딴 쪽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미 네. 다 투자가 들어가고 유명하고. 이쪽은 아직까지 필요한데 네, 알려지진 않았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 80%입니다. 갑자기 답정로에서 80% 그러니까 훅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무슨 의미지 80%가? 전부터 전장용 쪽에 매출 비중이 80%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네. 아, 스마트폰 관련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예. 여태까지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전장용 쪽으로 이제 가서 예. 멀티플을 이제 막 받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전장용 네. 쪽으로 가도 매출 비중이 20%, 30% 이제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80%부터 받았다고? 전장용 쪽 비중이 80%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예. 전체 매출 중에? 예. 그래서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 종목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주가 업사이드도 80%가 열려 있다고 저는 사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장비 쪽,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전편에서 제가 프론티어를 먼저 보셔야 된다. 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모두 다 올랐어요. 모두 다 주가가 올랐고 어우, 자신의 참 모습. 네. 내가 예정했던 게 다, 예상했던 게 다 맞았다. 어? 답정너에다가 네. 매출 비중까지 80%. 네. 그냥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되게 중요해가지고 네. 일단은 유럽 쪽에 그 에이다스에 대한 확충 비중이요. 규제가 풀리는 게 내년 7월이에요. 예. 그러면은 카메라 대수가요. 네. 전장 쪽에서 2억 한 6천만 대 정도 되는데 네. 6천만 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의 증가. 이 부분이요. 당연히 동사의 주가 모멘텀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자, 여러분의 계절 업그레이드 해줄 이영진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그냥 나가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존을 반드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훈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아직 공개가 안 됐죠? 만내 박주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나만의 포트폴리오 알차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띄우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좀 수익을 공격적으로. 그렇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네. 두산 로보틱스 바닥 구간에서 양음양 패턴. 예. 지금 80%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잘 조절해야 내년도 이제 빅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요 포인트 저희가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 장의 그림으로 확인하시죠. 이게 누구죠?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네요. 그런데 저 남자 워런 버핏을 등에 업고 뭘 하려는 걸까요? 그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며 수익률을 쫓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가 봅니다. 다른 한 손에 들려있는 노력의 흔적은 무시한 채 말이죠. 두 전문가와 함께 대가의 포트폴리오 따라하기가 아닌 나만의 포트폴리오 알차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두 전문가는 각각 투자 성향은 좀 어떤 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영진 전문가는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반반으로 나뉩니다. 반반이에요? 예, 짬짜면처럼. 돌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집해서 장기로 끌고 가는 이영진. 단기적으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영진.
이 두 가지로 이원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인 어떤 스윙적인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크게 가져갈 종목도 같은 계좌에 있으면 건드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게 돼 있어요. 사람 성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계좌를 찢어서 아예 그냥 따로 관리해서 이쪽은 약세장일 때 내가 이 종목은 10% 20%만 내가 딱 매집을 할 건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딱 1% 2% 정도 내가 주요하는 타점에 맞춰서 조금씩 천천히 사는 거예요.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해당 종목도 크게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계좌는요, 그때 또 크게 성취감을 느끼고 지금 당장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요, 또 이쪽 계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일반인이 계좌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쪼개서 하는 거? 관리가 안 돼요.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뭐 들어갔냐 여기 까먹잖아. 근데 이쪽에 매집주도 집중하면.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힘들고 보통 일반인들이 네네. 주가가 하락할 때는 팔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거꾸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에요. 예. 항공주들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왜? 코로나 해제되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손실 났던 거를 이미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벌써 한 20%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팔아라 이제 떨어진다. 그 지수 떨어지니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더 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격적인 차원에서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가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승부를 띄웠었습니다. 두 분 뭐 성향을 제가 이제 좀 여쭤봤는데 자, 이렇게 맡겨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반응에 적극적이면서 공격적인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김정훈 전문가가 좀 맡아주시고 시장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이영 전문가가 가이드가 좀 돼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훈 전문가부터 좀. 저는 내년도 주식 비중으로 한 80%까지는 가지고 가려고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총선 테마 한 15%, 자율주행 10%, 그리고 게임주 10%, 카지노 면세점 여행 항공 해서 비중을 10% 정도 가지고 가시고요. 2차 전지는 당연히 10%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품과 IT 부품 요거는 15% 정도. 그리고 조선주 5%, 그리고 우주항공 5%, 나머지 이제 10%는 인버스, 10%는 미국 국채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베스트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총선 때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 정도 내년 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특히 이제 뭐 한동훈 장관 관련 정책 테마라든가 어떤 저출산 지금 저출산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총선이 본격화되면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